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요즘 정말 한낮에는 땡볕 더위에 또 밤에는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집에 있다가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계시거나 차가운 음료를 몇 잔씩 드시는 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 음료와 냉방기기에 의존하다 보면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요, 수분 보충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3, 4시까지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 활동하면서 운동하기 힘드니까요, 집안에서라도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몸을 쭉쭉 늘려주면서 스트레칭 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기분 좋은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요, 여수 친구들과 부산 지역 친구들이 함께 만나 캠프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캠프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여수와 부산, 영남과 호남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우정으로 함께한 1박 2일의 여정, 그 열정 넘치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떤 어른들은 말합니다. 다른 건 틀린 거라고. 하지만 우린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른 건 그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도 그저 지역이 다를 뿐인 거죠. 오랜 시간 어른들이 쌓아온 그 벽, 이제 우리가 허물겠습니다. 영남 대 호남 아니고요. 이젠 영남과 호남이라고 불러주세요. 시험이 끝난 어느 금요일, 100명이 넘는 우리 여수 중앙여고생들이 부산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캠프가 열리게 될 장소. 우리 선배님들도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먹고 잠자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부산에서의 첫 끼. 아직은 공기도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이 공간. 이 분위기 어쩔 거야. 환영의 박수로 한번 드릴게요. 부산진여고 친구들이 도착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캠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케이. 이제 뽕뽕. 짝짝. 뽕. 어색했던 분위기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첫 대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친해 보이죠? 이게 다 우리 18꽃띠들이 그만큼 순수하단 증거라고요. 내 친구가 저렇게 끼가 많았나 싶을 만큼 정말 멋진 무대들이 이어지고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릴 수 있었죠. 이번엔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 처음엔 어색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웃고 떠들며 즐기다 보니 또 금세 적응 완료. 덕분에 여수와 부산의 친구들이 한 팀이 되어 계획을 짤 때 특별한 거 없을까? 마치 오래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갔습니다. 함께 어울려 우리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겠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조금 그래도 뭔가 이제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좋았어요. 번호도 교환하고 방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친구처럼 다시 즐기고 싶습니다.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착해서 몇 마디 얘기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밤에 되면 또 내일 돼가지고 헤어지기 싫다고 또 우는 거 아니에요? 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산에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 이게 점 찍어둔 친구 있어요?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언니를 비롯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온갖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마치 소용돌이 치듯 온몸으로 표현하는 여수와 부산. 부산과 여수의 격정적인 어울림. 우리 친구 참 잘했어요. 영혼합 화합 한마당이 처음 열린 건 지난 2003년.
올해 12번째 만남을 이어오기까지 무려 3천여 명의 여수와 부산과 여수 학생들이 친구가 되는 교류회장이 만들어졌죠. 이걸 가능케 한 분이 바로 기부천사 박수관 회장님이시래요. 지방의 특성이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풍습과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감하면은 더 좋은 것이 되고 이런 지역 감정에 뭔가 이렇게 나쁜 것을 조금씩이나마 흘러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를 가진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간에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대화하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함 화이팅! 출범식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온 우리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첫 만남에 대한 긴장도 풀렸겠다. 레크레이션으로 몸풀기도 제대로 했겠다. 이제 본격적인 끼를 발산해봐야겠죠? 200여 명 친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18소녀들의 거침없는 춤 사이. 학교 다니랴, 시험 준비하랴, 그 바쁜 시간 쪼개가며 새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무대래요. 시험 2주 전에 모여서 3시간 하고 시험 끝난 날 모여서 4시간 정도 하고 오늘 10분 했어요. 약간 허무한데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하나, 둘, 셋. 그 사이 복도에서는 또 다른 댄스팀의 무대 준비가 한창. 눈에서 레이저 쏟아질 것만 같은 이 열정 보이시나요? 여수 친구들에게 더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칭찬해. 조금은 서툴고 또 소박한 무대지만 우리에겐 방탄소년단이나 우주소녀의 무대보다 훨씬 멋지고 값진 시간. 춤으로 노래로 우리를 하나로 이어줬으니까요. 진짜 처음에 되게 떨려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상 호응도 좋고 부산 애들도 이렇게 호응 잘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많이 해줘서 너무 색다르고 즐거웠어요. 막 모르는 애들도 많았는데 막 엄청 호응도 해주고 막 다 같이 좋아해주니까 엄청 뿌듯하고 막 노래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 엄청 좋았어요. 이어지는 깜짝 게스트들의 무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동안 이끼와 열정 꽁꽁 싸매두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 전까지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억눌러 있었는데 지금 폭발하듯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해하고 낯설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역시 아이들답게 뭐 만나고 나서 뭐 금방 친해지고 또 아이들 그만큼 순수하니까 아이들하고 벌써 지금 뭐 올라가서 이야기 나눌 거 생각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칭찬받은 거 맞죠? 첫 만남에 대한 두려움은 덜어내고 어른들이 심어놓은 지역적인 편견은 걷어내고 그렇게 함께 1박 2일이라는 짧지만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에 대한 좋은 추억을 더해갔습니다. 캠프 이틀째 날 함께한 마지막 식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부산의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부산 친구들에겐 놀이터 같은 곳이죠. 동물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더 신기반기. 서로 사이좋게 어울리는 모습이 부산과 여수 친구들 딱 우릴 보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곧 헤어질 시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첫 만남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추억을 18의 추억으로만 남긴다면 너무 섭섭하겠죠? 이 방학하고 먼저 우리가 부산 가서 해운대 구경하고 지수 집에서 잤다가 다음 주에는 얘네들이 여수 와가지고 숙소 자기로 했어. 와, 일정을 또 잘 짜갔네. 또 지수랑 지민이가 해양 레일바이크 타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탈 거고 그러다가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황소 게장 가기로 했어요. 그거 먹고 우리 집에 자기로 했어요.
야, 웃어봐, 활짝. 부산에서 시작된 인연을 다시 여수로 18에 시작된 그 첫 만남이 앞으로 쭉 이어진다면 참 좋겠죠? 본인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런 영남 지역 학생의 교류를 생각하면서 그 영남과 그 호남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산 애들하고 여수 애들이 따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모습 보면은 같이 어울려서 먹는 모습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하루 정도만 하더라도 친밀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의 이름으로 함께한 1박 2일의 소중한 시간. 2017년 여름, 우리의 만남이 부산과 여수를 하나로 잇는 좋은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딱 저맘때쯤 캠프 진짜 많이 다녔는데요. 유독 캠프에 가서 다른 지역 친구들을 만나면 참 신기하면서도 재밌고 더욱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기억과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영호납 화합 한마당은요,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박수관 회장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 여수와 또 사업가로 성공한 지역 부산을 하나로 잇기 위한 이 화합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영남과 호남, 이 지역 감정을 넘어서 이웃이자 친구로서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활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높은 기온도 싫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꿉꿉한 습도 때문에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으면요, 빨래를 해도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요. 또 끈적끈적 불쾌지수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꿉꿉한 여름철 습기 잡는 법, 지금 대전에서 알려드립니다. 해가 반짝 나나 싶더니 연이은 비 소식에 주부들 한숨이 그치질 않습니다. 빨래는 빨래대로 냄새나고, 아우, 그냥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나. 아유, 이거 뭐야? 물론 에어컨이 좋게 하지만서도 시원해. 아, 맞다. 전기세. 이게 주부 마음이겠지요. 누가 이 습기 좀 말려주세요. 네? 습기를 뽀송뽀송하게 말려라. 해결사 똑소리가 나섰습니다. 내렸다 하면 폭우에 그쳤다 하면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한다지만 당최 종잡을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청주 도심이 물에 잠기면서 모두가 놀랐는데요. 요즘 날씨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이 가물다라는 얘기 들었었다가 또 한 번 비가 올라치면 아주 요란하게 쏟아져요. 요즘 날씨가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내리는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 현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가물었던 날이 많아서 더욱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온도차는 커지고 동시에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폭우가 되는 건데요. 기온은 높죠. 습도는 올라가죠. 이럴 때 함께 동반 상승하는 게 바로 불쾌지수입니다. 네, 사막에서는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장마전선이 물러가기만 속수무책 기다렸다면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고성능 제습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팁도 알아봤습니다. 요런 거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 짚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습기를 선택하실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실 부분이 이제 제습기 용량인데요. 제습만 생각하신다면 10리터, 12리터 제품도 선택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장마철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래까지 건조를 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니까 15리터에서 17리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꿉꿉함을 이겨낼 장사는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제습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옷이며 신발까지 제습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아울러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절전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월 2,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예요.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 기준에서 6평짜리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전기요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꼭 드럼형 세탁기처럼 생겼죠. 바로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눅눅한 겨울철에 인기가 많은 의류 건조기인데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제습기와 함께 1시간 내에 빨래가 완성되는 이런 건조기 구입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건조기에는 구조에 따라서 가스식과 전기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스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대신 유지 비용은 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고, 전기 히터 방식 같은 경우는 그 가스식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 거죠. 인버터 방식은 기존 전기식에 비해서 전력 소모는 불과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습기 원리를 이용해서 그 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옷감 손상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아유, 바쁘네 바빠. 나도 이제 세탁기 돌리고 왔는데. 아이고, 빨래도 많이 밀렸네. 밀렸어. 왜 한 번에 몰아가라. 왜? 아유, 민망해 할 거 없어. 오늘 날씨 좋네. 옥상 가자. 옥상에다 바짝 말리자. 아, 그럴까? 우리 주부들 보람이 가족에게 뽀송뽀송한 옷 입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가 반짝 떠야 얼굴에 웃음도 뜨죠. 빨래 끝! 끝났네, 끝났어. 해가 맨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놀 수도 없고, 아유, 장마인데 어떻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러게 말이야. 내 고민도 그거라고. 이럴 땐 선생님 부르자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부들의 고민 해결사 추민진 살림 전문가입니다. 여름이라 매일매일 벗어놓는 빨래 양도 어마어마하죠. 세제 넣고 유연제 넣고 여기까지 다들 비슷한데요. 잠시만요. 그만 넣으세요. 네? 냄새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모르시네. 냄새가 나면 날수록 섬유유연제 내서 향기롭게 또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섬유유연제는 햇볕이 많을 때는 바짝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지금처럼 장마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수분을 머금기 때문에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섬유유연제는 일반 사용량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좋고, 여기서 단, 냄새는 식초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빨래양을 10kg으로 기준할 때 종이컵 3분의 1 분량의 식초를 마지막 헹굼 과정에 넣어주는데요. 쾌쾌한 냄새 피하려다 혹시 시큼한 식초 냄새가 옷에 뵐까 걱정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꿉꿉한 씹내는 아닌데요. 그 새콤한 식초향이 아직 조금은 남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빨래를 하고 나면 식초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빨래가 마르고 나면 그 냄새는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빨래를 넣으실 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도 원인이 있어요? 네, 제가 빨래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건조대에 빨래를 넣을 때 반으로 똑 접어서 널었는데요. 이렇게 한쪽 끝부분만 살짝 접어서 말리고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신문지 있잖아요. 이 신문지를 돌돌돌 말아준 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용기에 넣어서 건조대 아래에 두면 이게 또 하마 못지않게 습기를 잡아냅니다. 아니, 뭐 자리를 많이 안 잡아먹으니까 그거 하나 편한 건 알겠는데 펼쳐두면 더 빨리 잡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돌 마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쭈글쭈글해지고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습기를 머금은 신문지는 햇볕 좋은 날 바짝 말리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빨래 건조에 쓰지 않을 때는 신문지를 이불과 이불 사이, 옷과 옷 사이에 넣어주세요. 제습제를 걸어놓지 않아도 효과 만점이라네요. 자, 이제 냄새 맡아보시죠. 그럴까요? 어머, 식초 냄새 어디 갔어요? 진짜 꿉꿉한 냄새도 안 나고 식초 네. 냄새도 안 나요. 안 나죠? 조금만 신경 쓰면 냄새는 싹 날릴 수 있습니다. 뽀송뽀송하기까지 한대? 또 청소의 필수품이죠. 베이킹소다와 치약이 만나서 욕실때를 말끔히 빼줍니다. 타일 사이사이 내려앉은 곰팡이나 실리콘때를 닦아주면 뽀얀 광명을 되찾을 수 있고요. 닦아도 그때뿐이었던 수도꼭지를 치약에 베이킹소다 살짝 묻혀 닦아주면 반짝반짝 윤이 되살아납니다. 아우, 이게 색하나 다름없지 뭐예요.
아니 말이에요.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날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치약에는 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있고 수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변기나 또는 세면대 그리고 거울까지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어머 얘 이제 습기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뭐니. 정말? 습기 이제 안녕. 왠지 빨래에서 냄새만 나도 내 탓인 것 같고 욕실에 곰팡이가 껴도 게으른 것 같아서 괜히 신경 쓰였던 우리 주부들. 그 짐 이제 내려놓자고요. 이 큰 하마가 놀라고 갈 만큼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습기까지 잡아내는 아주 유용한 살림 비법 배워봤는데요. 볕 좋은 날 잘 마른 빨래처럼 불쾌지수 제로의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소리가 자신 있게 외칩니다. 올여름 습기 안녕.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쪽 지방의 비를 조금만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구름 조금 낀 상태에서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침 시간에는 일부 해상에 해무가 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운행하는 선박들은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요, 먹방에 대한 관심 끊이질 않는데요. 우리가 그 지역의 유명한 맛집이다 하면 여행 갈 때 꼭 한번 들르기도 하죠. 얼마 전 속초에서는요, 이 맛을 주제로 한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맛깔스러운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어느 서점. 1956년에 개점해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문학식당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문학식당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이유로 이런 문학식당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고요. 지역에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 서점들이 있어서 그 서점과 결합을 해서 지역 음식을 이제 문학 작가가 이제 소개도 하고 그거를 문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에 대해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문학식당.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찾아가며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엔 속초를 찾아왔습니다. 조금 괜찮네요. 오늘 문학식당의 사회자를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속초의 맛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속초 하면 일단 속초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설레하죠. 그냥 가고 싶은 곳. 저도 올 수 있냐고 할 때 두말 않고 바로 속초 그럼 가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생선조림이랄지 그런 게 인상 되게 남아요. 그리고 저처럼 여행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닭강정 같은 것들. 그래서 그것이 뭐 얼마나 맛있는지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런 어떤 풍경이 떠오르죠. 속초의 맛이라는 독특한 주제에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성석재 작가가 손꼽은 속초의 맛은 뭘까요? 속초 5대 진미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선연으로 속초를 부쩍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내 나름으로 먹어보고 명성을 듣고 만든 속초의 5대 진미는 순두부, 홍게, 장, 칼국수, 막국수, 산채정식. 가로 열고 이건 양양에 있지만 주인이 속초 출신이다. 가로 닫고 그리고 생선조림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떠올렸던 그 속초 오미의 제일 앞에 떠올렸던 집은 생선조림. 그 생선이 여러 종류의 생선이 한 냄비 안에 이렇게 여러 종류 생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가시를 발라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접시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언제 살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은혜로운 손길로 생선을 먹어보나 그러면서 먹었는데 그런 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도 쓰긴 했지만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집에서 해먹는 그 순두부가 너무 맛있어서 그때 막 여기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관광지로 콘도 같은 게 들어서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얻어먹자고 하다가 그게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음식점으로 발전해서 지금 그 학습형에 수많은 그 순두부 집들이 생겨난 원조가 여기서 탄생한 거죠. 거기 소금물을 내려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닷물을 길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여기 학사평쯤에서 속초 앞바다까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그 큰 지금으로 치면 생수통 같은 거기 큰 통에다가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버스를 못 타면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로 버스가 안 다니거나 버스 시간을 못 맞추거나 끊어지거나 하면은 그래서 삼남매가 그거를 여동생이 그거를 오빠들 가방 오빠하고 남동생 가방을 짊어지고 가고 그러고 그 두 형제가 너무 아프니까 무겁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가다가 쉬고 이러면서 그걸 해서 갖고 오면 밤새 그걸 또 콩을 갈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둡을 만들어서 새벽에 찾아오는 배고파서 찾아오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물론 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질이 뛰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숨어있는 이야기 같은 게 음식의 맛을 좀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가면은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여기 너무 오고 싶어서 여기 음식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 가도 이제 강원도 식당을 찾게 돼요. 강원도 음식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수수하고 담백하죠. 하지만 음식에 얽힌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오경아 가든 디자이너는 그 이유가 재료에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맛은 좋은 재료에서 온다는 거죠. 속초가 이 음식으로서 점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다에 대한 또 그 신선한 재료 또 저희 설악산 있잖아요. 그렇죠. 설악산 인근 아랫지방에서 내오는 뭐 산나물이라든가 또 그 바로 밑에서 농부들이 직접 재배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이런 걸로 담근 또 된장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금만 넘어가면 된장이 정말 맛있게 담그는 농장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부쩍부쩍 관심을 가지면서 재료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맛이 아무리 엉망이고 위생이 개판이고 하더라도 요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름난 맛집이 있다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인증샷을 찍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음식 문화인데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해준 맛집을 따라가기보다는 맛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갖는다면 좀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맛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치 옛날 유럽에서 동네 잔치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있고 또 뭐 먹을 것도 좀 더 마련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처럼 행사를 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산나물을 뜯고 말리고 음식을 해본 사람이어서 선생님이 성석재 작가님이 그 산나물에 대해서 저런 감수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맛을 보고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이게 맛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마 폭발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맛에 대해서 둔감하도록 진화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맛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화된 것하고는 다른 내가 먹어보니까 이건 맛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맛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누가 맛있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유명한 누군가 맛있다고 지정을 해준 음식점에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서 자기가 느낀 것 그게 진짜 맛. 사실 음식, 맛 하면요. 그냥 뭐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 음식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해석해 보니까 정말 감수성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맛집이다 하면 무작정 줄 서기보단요. 여러분만의 음식 철학을 가지고 맛집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SNS나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하는 분들 많으신데 지역민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찾다 보면요. 그 지역의 감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 보면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뭐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로 간단하게 채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요. 하루에 한 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곳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한 끼의 소중함 지금 확인해 보시죠. 맵고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쏟아지는 요즘 제대로 된 한 끼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내 몸을 이롭게 채워주는 건강한 한 끼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저기 배꼽 시계에 맞춰 점심 식사가 한창인데요.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이것 샐러드 아닌가요?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풀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배가 불러요? 이걸로 점심 먹으면 속도 편하고 양심의 가책도 좀 덜하고. 샐러드는 에피타이저로 많이 먹는데 여기서는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식탁의 변방을 자리하던 샐러드가 이제 당당히 주인공이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몸이 가뿐해지는 채소들의 향연. 그런데 이것만으로 한 끼가 해결될까요?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다 샐러드만 드시고 계세요. 저희는 일반 샐러드집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한 식단, 건강한 한 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4가지 기본 채소에 계절별로 어울리는 채소를 더해주는데요. 그 신선함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네. 신선한 맛은 있는데 좀 맵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쓰네요. 이건 뭐예요? 이 야채는 적근대라고 그러고 케일이라고 하는데 쓴맛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메인과 시금치라는 약간 아삭하고 담백한 그런 야채들을 섞어서 4가지 시즌 야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화롭게 그 야채들도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쓴맛도 단맛도 건강한 맛을 내기 위해서 조합을 잘 맞춰놨습니다. 매 끼니마다 높은 칼로리의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가볍지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가 탄생됐습니다. 건강 주스로 식사의 마무리까지 신경 써주는 센스. 그 주스 한 병이 디톡스 효과를 톡톡히 해내는데요. 블루베리 두부 음료는 두부의 담백함과 과일의 상큼함이 있기 때문에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충분한 한 끼이긴 하지만 샐러드와 곁들여 먹으면 더 든든하고 더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고기 대신 두부로 만든 스테이크 보셨나요? 각종 재료와 함께 먹으면 고기 못지않은 맛이 난다는 사실. 칼로리 걱정은 내려놓고 양껏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야채를 미리 드레싱에 버무려서 방울토마토, 양파. 근데 이쪽에 보면은 또 이건 콩인가요? 이쪽은 제가 다 생소한 재료 같아요. 혹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병아리콩, 그다음에 퀴노아랑 보리, 그리고 렌틸콩이 들어가는 겁니다. 슈퍼푸드가 건강에 좋고 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 함량이 좀 적고 해서 네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딱 적합한 메뉴 같아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 놓고 포크를 들었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주는 맛이었습니다. 비빔밥 같아요. 맛있다.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한 끼 먹는 느낌 나요. 이거는 도시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도시락을 먹으면 좀 칼로리가 좀 염려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라기 말하기보다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고기가 메인 토핑이고 양송이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직장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식단은 한 끼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채소와 버섯과 소고기, 계란 후라이,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한 샐러드도 있지만 건강한 한 끼를 위한 메뉴도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식재료가 판매되는 이곳에서 자칭 타칭 유기농 요리의 대가를 만났습니다. 오늘 무슨 장보러 오셨어요? 도시락 주문을 받았는데요. 그 도시락에 맞는 재료 준비하러 왔어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장을 보시는 거예요? 주문자에 대한 뭐 성향이나 이제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못 드시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메뉴를 짠 다음에 그 메뉴에 맞는 걸로 장을 보러 와요. 나만을 위한 맞춤 도시락이 가능한 곳. 그날 들어온 주문에 맞춰 메뉴와 재료를 고민해 만든 도시락이라니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은 어떤 도시락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여기 닭가슴살이랑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닭가슴살하고 크랜베리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오늘 사실 도시락 주문 주신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운동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뭐 단백질만 챙겨 드시고 지방은 안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인데 제 끼를 잘 못 챙겨 드신대요.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은 한껏 올린 음식이 준비되는데요.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도시락을 만드는 그녀. 7년째 사람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릴 모양이 딱 나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먹는 것처럼 좋은 거 골라서 좋은 재료로 뭐 제철에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잘 못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챙겨서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통한 걸까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유기농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또 예쁜 도시락 받으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장 보고 하는데도 그냥 좋아하는 그 모습 하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하실 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또 역으로 제가 감동이고 해서 그런 원동력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도시락이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런 도시락을 선물 받는다면 한 끼를 채우는 건 물론 기분까지 정말 좋겠죠. 사실 한 끼 그냥 혼밥으로 편의점에서도 때우기도 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건강한 한 끼를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흔히들 말하는 집밥이라는 거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밥, 그냥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제가 재료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조리 과정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그 제 마음도 엄마 마음처럼 그분들한테 좀 전달되지 않을까. 배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넘기기 일수인 나의 한 끼. 오늘만큼은 제대로 챙겨봅니다.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수제 도시락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바쁘다 보니까 몇 끼 잘 못 챙겨 먹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맞는 맞춤형 식단을
잘한 도시락이 있어서 정말 매우 신선하고요. 제가 원하는 음식이나 이런 그 기호식품들을 저의 선택에 맞게끔 끼니별로 이제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내 몸을 생각한 영양 가득한 식단으로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사실 뭐 혼자 산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한 끼 건강하게 챙겨 먹기는 좀 힘들었는데요. 좀 반성해 봅니다. 저도 저렇게 맞춤형 건강 도시락 저에게 좀 선물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워봤으니까요. 우리 좀 소화를 시켜봐야겠죠.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실내에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내 몸에게 선물하고 싶은 그 건강법 지금 광주에서 확인해 보시죠. 날이 더워도 비가 쏟아져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떴다. 올여름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실내 스포츠 지금 만나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광주 운암동.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곳은 네 바퀴로 싱싱 달리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이제 계절과 날씨 상관없이 남녀노소 365일 롤러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60부터 300mm까지 사이즈 걱정은 NO! 먼저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롤러장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손님들이 보다 안전하게 롤러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바닥도 특수 제작하고 기둥에도 안전 쿠션을 설치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어떻게 롤러스케이트장을 오픈하게 됐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또 뭐 애들을 어디서 놀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보면서 롤러스케이트장 생각이 난 거예요. 저가 30대 후반인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들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그 시절 청춘들에게 최고로 사랑받던 놀이터 롤러장. 시간이 흐르면서 롤러장은 추억 속으로 남겨지게 됐는데요. 2017년 여름,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으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추억도 느끼고 운동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데요. 그때는 밖에서 노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롤러를 타면은 그런 걱정도 없이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금액이 가장 문제, 장비 같은 금액이 가장 문제인데 롤러 같은 경우는 그냥 싸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롤러장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청곡도 받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닐 때 이 음악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같이 롤러랑 타면 너무 재밌고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롤러를 탈 수 있으니 인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신청곡 나갑니다. 신청곡 나갑니다. 런던 나잇. 아, 이쯤 되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기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초보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 세대가 같이 즐기는 놀이공간으로 딱입니다. 아, 우리 꼬마 친구도 잘 타는데요. 옛날에 아빠 엄마가 이런 걸 탔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자녀와 함께 동시에 놀아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롤러스케이트는 타는 방법이 쉬워서 안 타본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잖아요. 한번 타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롤러. 싱싱 신나게 달리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지금 탄지 한 5번 정도 되는데 지금 일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저희 TV에 나오면 사용할 때 걸리면 혼납니다. 스케이트를 타면 허벅지가 짱짱해집니다. 이렇게 70kg가 될 수 있습니다. 70kg의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짱짱한 허벅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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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러 오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상무지구. 오빠들 자존심 팍팍 세워주는 이곳은 이제 막 문을 연 실내 양궁장입니다. 광주 유일의 최초의 실내 양궁장으로서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활시를 당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입니다.
점. 좋아요. 네. 보세요, 엑센. 자타가 공인하는 양궁 세계 최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활을 만져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젠 누구나 태국 궁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운동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좀 더 익사이팅하고 또 임팩트한 운동을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양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팔씨를 당기고 거기에 꽂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양궁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5m, 10m, 15m 거리에서 양궁을 즐길 수 있는데요. 10m 코스가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팔을 쏘면 이렇게 스크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밖에서 운동하면 되게 더운데 이렇게 실내에서 시원하게 이색 양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활을 쏘면 쾌감이 있고 그 맞추는 스릴이 있어서 재밌어요. 활을 쏘기 전 보호장비 착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안전수칙과 활 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데요. 덕분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양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활을 쏘실 때는 반역과 내 몸이 일직선이 되게끔 보시는 거예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활의 주황색 부분이 몸 쪽으로 향하게 놓은 다음 활 시위를 당겨주면 되는데요. 여러 스포츠를 하게 되면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활을 쏘는 방법이라든지 활을 안전하게 쏘는 방법, 그리고 즐겁게 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실내 운동 양궁. 근력과 체력, 여기에 집중력을 기르는데도 효과 만점입니다. 여자가 하기에 무리 없고 점수 안 나와도 재밌었어요. 10점을 쏘니까 무더위가 스트레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질끈 감은 눈에 턱까지 끌어당긴 활 시위. 이거 포스가 예사롭지 않죠? 노란색 주위로 옹기종기 모인 화살들. 이곳은 기준 점수 이상을 쏘면 선물을 주는데요. 너무 좋아요. 여자들도 운동할 수 있는 거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팔이 좀 아프긴 한데 두세 번 쏘고 나면 정말 재밌고 쉬운 운동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기 쉬운 여름철. 재미와 스릴을 느끼면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실내 운동 어떠세요? 여름이라 더 좋은 실내 운동들 만나봤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양궁이 좀 탐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시위를 당겨서 슝! 슝! 어때요? 자세가 좀 나오지 않나요? 어떤 스포츠든요,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본인과 맞는 스포츠 정하셔가지고요, 올 여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전남대학교가 운영하는 여수시 생활과학교실에서는 방학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재밌는 환경 이야기 속으로 프로그램의 이 교육기관은 8월 7일부터 11일 사이 5회 수업으로 이뤄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엔트리 코딩 세계여행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이뤄지고요. 또 초등 5학년부터 6학년 학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